안녕하세요. 유튜버 지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차종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차량을 저희가 직접 타보면서 ADAS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고 성능이나 더 나아가서 감성적인 부분까지 좀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이번에 타볼 차량은 테슬라에 있는 모델 X와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5입니다. 근데 현대차라고 해서 저희 모비스에 있는 ADAS 기능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5에 있는 ADAS 기능은 또 만도라는 회사에서 만든 ADAS 기능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량을 직접 좀 타보면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5고요. 일단 테슬라를 타면서 가장 좀 불편했던 기능은 뭐냐면은 선바이저가 있잖아요. 선바이저가 테슬라는 굉장히 모델 X 차량은 굉장히 좀 작아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계속 들어오고 이게 되게 작으니까 그 해가 저를 내리쬐 때마다 그걸 계속 위치 조정을 하면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다스 기능을 좀 평가하기 전에 그거부터가 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나. 사실 FC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비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되는구나 그 정도만 봤었고, 그거는 어제 PG에서 좀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 했고요. FCA, 그 다음에 SCC, LCA, LFA, ISLA, HDA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지금 아이오닉 5가 만도에서 이 다스 기능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고객사가 이제 현대차인 이상 사양은 다 똑같거든요. 왜냐면 그 사양에 맞춰서 모비스든 만도든 이제 그걸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양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좀 신기했던 게 테슬라는 이제 그 차간거리가 7단계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4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간거리가 디테일하게 테슬라는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차간거리라는 것은 SCC를 주행을 할 때 이제 앞 선행차와 지금 제가 운전하는 제 차랑 그 차가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LCA라고 있어요. 차선 벗어나지 않게 보조를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조금 달랐다고 느낀 게 테슬라는 좀 많이 제어력이 약한 것 같아요, 현대차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벗어날 거야 하다가 바로 그냥 그래 벗어나 이런 느낌이고, 현대차는 좀 그래도 좀 잡아주려고 해요. 벗어나면 결국 벗어나게 되겠죠. LFA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오히려 LFA가 되게 좀 딱딱해져요. 많이 딱딱해져요, 핸들이. 그래서 조금만 제가 풀려고 하면은 진짜 힘을 확 줘야 되고, 그게 힘을 확 줘서 풀게 되면은 아예 LFA가 이제 꺼지게 되고요. 좀 명칭도 다른데 현대차에서는 우리가 LFA라고 해서 라인 팔로잉 어시스트라고 하지만 테슬라에 있는 기능은 오토파일럿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LFA를 켰을 때는 조향 감각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그 차량 모드가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현대차는 약간 감각이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 정도의 그 단단함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거보단 좀 더 세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ISLA라고 있어요. 표지판을 전방 카메라에서 인식을 하고 그 표지판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을 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시속을 100으로 가고 있어요. SCC를 설정을 해서 표지판에서 이제 70 표지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속도로 조정을 해라 그렇게 뜨거든요. 근데 조금 또 달랐던 게 테슬라에서는 그렇게 속도가 설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70을 설정이 됐다고 해요. 현대차에서는 이제 내가 80으로 올리든 90으로 올리든 100으로 올리든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딱 10까지만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설정을 통해서 테슬라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좀 많이 보려고 했던 게 HDA라는 거예요.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SCC, LFA 그런 모든 기능들을 한 번에 다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차선 변경도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반응을 해서 차선 변경을 해주는지 반응 속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현대차에는 그런 뭐 감도 설정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차선 변경은 되게 잘 된다라고 해야 되나? 되게 딱딱 그래도 차선 변경이 되는 느낌이고,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막 그렇게 좀 빠르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고 천천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한번 벤치마킹 출장으로 테슬라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모델 3를 탔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은 이제 오토파일럿 중에서도 NOA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 있어요. 테슬라가 좀 장점이라고 했던, 편하다고 했던 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내비게이션 지도에 맞춰서 차선 변경을 도와줘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뭐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핸들을 조향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진출로를 빠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내가 소비자라면은 좀 이거는 좀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오닉의 LFA 기능인데요. 직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계속 약간 조금씩 계속 좀 까딱까딱거리는 게 있어요. 모델 X를 탔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못 느꼈거든요. 뭐 물론 조금 까딱까딱거린다고 해서 막 차가 흔들린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까딱거림 정도 뭐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에요. 손으로 잡고 있어도 그게 좀 까딱임이 느껴지는, 그래서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또 좀 달랐던 게 핸즈오프가 있어요. LFA 같은 그런 기능을 켜놓고 운전을 하다가 손을 떼면은 손을 떼지 말라고 알람이 울려요. 처음에는 뭐 그냥 클러스터에 그런 알람이 뜨고 좀 더 지나면은 경고음도 뜨고, 경고음이 뜨면서 나중에 계속 그런 경고를 무시를 하면은 아예 이제 시스템을 다 꺼버리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게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못 켜요. 아까도 이제 테슬라 타면서 차를 보니까 아직 난 지금 고속도로에 계속 주행을 해야 되는데 핸즈오프를 한번 보고 나서는 이제 다시 시스템을 못 켜서 이제, 그리고 핸즈오프에 대한 경고음은 테슬라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소리도 테슬라가 훨씬 더 크게 조금 더 위협적 경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다른 게 생각이 났어요. SCC의 경우에 시내에서 이제 앞차를 따라가다가 신호등이나 정체 상황에서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을 하려면은 크루즈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엑셀 페달을 밟아야 SCC가 켜진 상태에서도 출발을 해요. 테슬라는 그냥 뭐 아무것도 제가 조작을 안 해도 바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가 더 좋다 그거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저야 뭐 아무래도 현대차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악셀레이터를 밟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은 테슬라에서 그래서 이제 탈 때 뭐야 그냥 가네? 약간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적인 면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또 보수적일 수는 있겠죠. 아이오닉 5의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이제 내비게이션의 가속 카메라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예 없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SCC를 탔을 때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알람을 해주고,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간 단속이 110이면은 무조건 110에 맞춰서 속도가 설정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서 난 싫다,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밟아요. 한 120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면은 그 후에 내가 다시 SCC를 키면은 이제 110으로 그때부터 맞추는 게 아니고 구간 속도 110에 맞게 속도를 조절을 해서 100으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구간 단속 구간에 굉장히 편하다, 뭐 그런 게 있고,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도로 주행법을 좀 맞추기에는 현대차가 편한 건 있죠. 이번에 아이오닉을 타면서 제가 타보지 않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 이 시스템이 운전 스타일이랑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운전 스타일을 설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차간거리나 가속의 강도, 반응 속도까지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아이오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차와 비슷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스 기능이 편리하고, 제가 느끼는 게 확실하게 뭔가 내가 도움을 받고 자동차가 알아서 좀 해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 차량적인 부분을 또 보면은 뭐랄까, 테슬라 차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량의 느낌보다 약간 되게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물론 차량의 성능이나 자세 제어 같은 그런 성능도 다 좋아요. 좋은데 뭔가 되게 가볍게 나간 느낌이고, 또 그 외에 뭐 내장재나 시트, 테슬라 차량은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테슬라가 또 디스플레이가 이제 하나 크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조정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차는 막 여기저기 막 버튼도 많고 그런 식이니까 그런 게 많이 달라서 또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시스템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공식센터에 가서, 그래서 테슬라 보면은 오토파일럿 들어가면은 갈로치고 베타라고 써있어요. 계속 우리는 업데이트를 하고 더 보완을 시킨다. 그런 거에서도 제가 이게 IT 뭔가 그런 회사적인 느낌이 있구나, 그런 것도 받았었고, 아이오닉을 좀 타보니까 이게 사이드 미러가 디스플레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멀리를 본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막 좀 이렇게 고개를 막 앞으로 했다 넣었다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디스플레이만 있으니까 제 고개를 뭐 어떻게 하든 딱 정해져 있는 방향만 보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하지만 장점은 뭐 야간이나 비가 온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밤에 주차할 때 엄청 편하고 저는 또 계속 남은 시간 동안 차를 타보고 저희 팀원 분들이랑 같이 또 막 얘기를 해서, 저희가 뭐 직접 개발을 하지를 않더라도 모든 시스템을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볼지 관점을 좀 더 넓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한 번도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을 안 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